제가 앉아있는 차량은 더 뉴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에 모든 옵션이 다 추가돼서 1월 3일 개별 소비세 인하 후 가격이 4,415만원짜리 차량입니다. 이 4,415만원 중에서 차량의 기본 가격은 3,881만원인데요 스포티지와 투싼까지가 심리적 마지노선 가격이 저는 4천만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이 준중형 SUV급에서는 순수 가솔린과 하이브리드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하이브리드를 제 돈 내고 빌려서 타는 거지만 가솔린을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천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옵션을 정말 필요한 것만 넣는다면 정말로 가성비 있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하이브리드는 주행거리가 많거나 혹은 가솔린 그 이상의 출력을 원하거나 아니면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하이브리드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만 그 이외의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차량에는 19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그니처 트림에는 원래 18인치가 기본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옵션을 추가해서 19인치 휠로 올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따가 승차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19인치 휠이 달려 있음으로써 상당히 좀 탄탄한 승차감을 가져가기 때문에 일상적인 차량을 딱 탔을 때 느낌을 생각해 보자면 약간은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있는 집이고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19인치 휠은 더더욱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프리미엄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메탈 패드와 메탈 도어 스커프랑 그 다음 시트가 이렇게 스웨이드로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게, 메탈 패드랑 메탈 도어 스커프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트에 이렇게 스웨이드가 있으면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보통은 통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가죽으로 되어 있을 때 차량용 다목적 세정제나 혹은 가죽 세정제를 통해서 쉽게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스웨이드가 껴있으면 나중에 스웨이드 전용 관리제까지 써줘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관리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라이브 와이즈랑 모니터링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빌트인 캠 2까지만 추천을 드릴게요. 사운드 옵션이랑 파노라마 썬루프는 개인 호불호가 너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옵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노우 화이트 펄 8만원짜리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화이트 펄 색상만 8만원이 들어가고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깔끔하고 조금 더 반전을 원한다라고 하면 블랙 색상의 밝은 실내 톤을 선택할 수 있기도 하고,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정해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단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순전히 이 주관적인 입장이라는 거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고, 첫 번째로는 아침에 현재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거든요. 근데 기온이 낮았을 때 지하 주차장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수석 앞쪽 대시보드가 상당히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잡소리로 다가오거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온도가 좀 올라오고 주행을 좀 하면 이게 없어져요. 조수석 앞쪽 대시보드 쪽에 소음 좀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그 이전 모델부터 있었던 건데요, 공조랑 인포테인먼트 전환 시스템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불편합니다. EV3처럼만 만들어줬어도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전에 뭐 K8이라든지 스포티지에 적용되었던 이런 시스템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시동을 껐다 키면 그 부분이 이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편하다, 요걸 나눠 놓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최소한의 물리 버튼은 꼭 남겨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도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 약간은 아쉽고요. 이렇게 단점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전부고요. 나머지는 거의 뭐 좋은 방향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디자인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전면에서 보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수평과 수직의 이런 디자인이 상당히 좀 패밀리 룩을 가져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원래 대형차들 EV9이나 소렌토, 카니발에 그동안 적용이 됐었는데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실패한 모델이 K5가 있었습니다. 그건 상당히 좀 비율이 이상해서 지금 도로에서 봐도 약간 이상한데 스포티지에서는 적절하게 딱 들어가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수평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또 장착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측면에서는 일단 뭐 휠 디자인 변경된 것밖에 없고, 후면에서도 리어 램프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스타일로 들어갔고, 방향지시등이 기존에는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리어 램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내 디자인을 보면 실외보다는 운전자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실내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디커 스티어링 휠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중 브랜드를 타면 이 림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서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나진 않았었는데 이거는 아래 위만 얇고요. 우리가 많이 잡는 이쪽 측면들은 조금 더 두껍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손으로 파지했을 때 상당히 좋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1000km 정도 운행을 했는데 운전을 하면서 스티어링 휠의 형상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수평형의 레이아웃이 적용이 됐습니다. 에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평으로 잘 빠져 있고, 그리고 12.3인치, 12.3인치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실내에 앉았을 때 시인성이라든지 정돈된 느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차량을 주행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자, 우선 가속 성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에코 모드고요. 저 혼자 타 있습니다. 엑셀을 다 밟았고요. 100km까지 이 정도 속도로 가속이 된다.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의 1.6 터보 하이브리드보다 출력이 약간은 높아졌습니다. 총 시스템 출력이 235마력이고요. 그 출력을 가지고 스포츠 모드를 넣고 풀악셀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한 번 더 누르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시면 베이비 모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가 탔을 때 영유아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세팅을 좀 바꿔주는 그런 기능인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요거는 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차량에서는 순수 내연기관이면 여기서 다른 걸로 넘어갈 텐데, 지금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에코 모드일 때 양쪽 패들 시프트가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왼쪽 패들 시프트를 한 번씩 당기시면 1, 2, 3단계로 단계가 올라가고요. 3단계에서 50km 정도에서 엑셀을 떼보겠습니다. 가속 정도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더더욱이 적극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속 정도도 한번 보시고요. 다음 2단계 엑셀을 떼보면 이 정도 속도로 감속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한 번 더 눌러서 1단계 감속되는 것도 확인해 보시고, 배터리를 얼마나 충전하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속도로 감속이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당기면 0단계 기존의 타력 주행을 하는 그런 모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1초 이상 당기고 계시면 이렇게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이 켜지는데요. 이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은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회생제동 정도를 조절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조절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수동으로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왼쪽 패들 시프트를 한 번씩 당기시면 이렇게 오토 중에서도 단계가 조절이 됩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한 번씩 당겨 주시면 이렇게 또 자동으로 조절되게끔 0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요거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연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요즘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갑자기 눈길을 주행해야 될 때 있잖아요. 순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기어 단수를 내리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눈길을 주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길을 주행할 때 갑자기 브레이크 밟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함으로써 감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회생제동만을 통해서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눈길에서 주행을 하실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코 모드가 아니라 스포츠 모드에 넣으면 이거는 순수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기어 단수를 수동으로 변경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패들 시프트가. 요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승차감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스펜션일 겁니다. 스포티지는 그 이전 모델에서도 그랬지만 이 서스펜션이 상당히 좀 탄탄해요. 기본적으로 출렁출렁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혹은 물렁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스포티지는 기본적으로 탄탄합니다. 약간 그 스쿼시 쳐보시면 스쿼시 공처럼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게 통통 튀는 느낌이 아니라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은 흡수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튀어오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약간 스포티한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렁물렁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렁출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승차감은 약간 저한테 불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9인치 휠 타이어가 딱 맞물렸을 때 이거는 조금 주행 중에 그렇게 좋은 승차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방지턱을 여러 개 넘고 있는데요, 저속으로 넘음에도 불구하고 딱 떨어졌을 때 혹은 타고 올라갈 때 차가 서스펜션이 지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 줍니다. 쇼겁쇼버가 잡는 게 좀 많이 강도가 센 것 같아요. 이 스프링이 계속해서 여진이 남는 걸 쇼겁쇼버가 잡아주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확 잡는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 스프링의 강성도 약간은 탄탄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도 방지턱이 아니라 이런 노면을 갈 때도 진동들이 다 느껴지기 때문에 준중형 SUV 세팅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했어도 됐겠는데 라는 아쉬움은 남고요. 하이브리드라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탄탄하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승차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점수를 떨어뜨리는, 좋지 않은 의견을 내게끔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승차감을 이야기할 때 또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시트인데요, 시트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어떤 차를 시승을 해도 현대기아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트를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시트의 기능들, 열선, 통풍 시트 워낙에 좀 사용성이 좋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트로 인해서 승차감을 저해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딱 탔을 때 옆구리를 잡아주는 이런 볼스터의 두께라든지 혹은 좌판의 길이라든지 그리고 기울기를 조절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시트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불쾌하게 전달이 되냐,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MV8입니다. 스포티지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그니처 트림에는 1, 2열에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트림에는 1열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밖에 바람이 좀 많이 불 때도,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한 130 정도 주행할 때도 풍절음이 그렇게까지 크게 들리진 않고, 풍절음이 이 사이드미러 쪽에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들릴 때는 이 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이런 소음들도 많이 억제를 시켰습니다. 이중접합 차음유리 뿐만 아니라 흡차음제 보강을 또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노면 소음이라든지 바람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리를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준중형 SUV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훌륭한 그런 정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떨림 같은 경우가 약간 드릴 말씀이 조금은 있는데,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됐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속에서 좀 빨리 올릴 때, 속도를 좀 빨리 올릴 때 엔진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엔진의 진동이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시트에서도 약간은 느껴지는 편입니다. 근데 부드럽게 운전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급하게 올릴 때, 이 정도로 이렇게 올릴 때는 엔진의 진동이 스티어링 휠과 시트에 전해지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은 차량의 특성상 그런 거다 보니까 약간은 뭐 이렇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천천히 가속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소음이나 떨림으로 인해서 불쾌감이 있느냐,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1000km 한 2주 조금 넘게 타고 있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변속기를 말씀드려 볼 텐데, 이 변속기가 아직도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6단 변속기고 지금 추후에 나올 팰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도 6단 변속기잖아요. 이게 안정성이랑 이 효율을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쯤에서 빨리 변속을 해주면 엔진이 이렇게까지 소음을 내지 않을 텐데 하면서 약간은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거는 정말 급가속을 했을 때 이야기고요. 그냥 천천히 일상 영역에서 여유롭게 주행을 할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도 방지턱을 넘고
이쯤에서 돼야 되는데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변속이 돼요. RPM을 쭉 쓰다가 변속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승차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상당히 탄탄하고 전반적으로 방음이라든지 변속기, 시트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7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너를 선회하는 길들이 많아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타시는 분들 많이 없겠지만, 확실히 탄탄하기 때문에 코너를 딱 돌았을 때 차체가 뒤뚱뒤뚱 하는 건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차체가 딱 선회했을 때 그 방향으로 기울어졌다라는 정도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너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승차감이 아마도 좋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차량 거동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를 좀 공격적으로 돌아 나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불안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너 진입하기 전에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핸들링이라 그래서 딱 진입하기 전에 모터에 감속을 줘서 이 앞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전륜 차량이기 때문에 앞쪽을 제동을 통해서 누름으로써 조금 더 접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코너를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라이드라 그래서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우리가 피칭이라 그러거든요. 타고 올라갈 때는 이게 위아래로 막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는 모터가 제동을 걸어서 이 차량의 앞쪽을 좀 눌러주고요.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다 넘었을 때는 차량이 이렇게 꼬꾸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차량 꼬꾸라지는 앞쪽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모터에서 가속을 넣어서 이렇게 좀 들어 올려주는, 쉽게 말해서 보정을 좀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런 특화 기술이 있고, 다시 코너링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선회하는 과정 중에서도 상당히 안정감이 좋고요. 연속으로 선회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차량이 거동을 딱 잡는 느낌이 깔끔합니다. 확실히 탄탄한 거에서 오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완만하지만 길거든요. 코너가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코너링이 굉장히 깔끔해요. 코너를 선회를 딱 끝내고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도 살짝 눌렸다가 바로 올라오는 이런 느낌들. 아마도 뭐 오래된 차를 타시다가 지금 이 더 뉴 스포티지를 구매하셔가지고 타시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많이 느끼실 거고요. 많은 부분에서 만족을 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큰 길로 들어가니까 빠르게 녹아들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탈출 가속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인데 에코 모드고요. 엑셀을 다 밟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속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시 이렇게 속도를 줄였다가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다시 풀악셀을 밟아보면 엔진음이 좀 크게 나죠. 이 정도로 130 이상까지 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속도로다, 내가 지금 1차선을 통해서 추월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악셀을 깊게 밟으면 이 시스템 총출력이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경쾌하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들리는 엔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2주 동안 타본 결과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이렇게 가속을 했으면 브레이크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이브리드가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많은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회생제동이 들어가고 그 다음 물리브레이크가 들어가는 이런 과정 중에서도 이질감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있다 그러면 차가 고장난 거거나 정말 예민하신 분들일 거예요.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은 기아답게 상당히 초반이 셉니다. 훅훅 들어와요, 감속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지금 이렇게 가속을 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꾹 밟았다 떼잖아요. 그러면 그 찰나의 순간에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회생제동 때문일 텐데 유독 이 스포티지에서 그게 좀 느껴져요. 그리고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브레이크 길들이기가 안 돼 있습니다. 0.3G 정도, 그러니까 부드럽게 느낄 수 있는 브레이크 정도로 한 200번 정도를 밟아야 브레이크 길들이기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브레이크가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순간순간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다음으로는 연비를 말씀드릴 텐데, 지금 19인치 타이어 2륜 기준으로 해서 도심이 16.2, 고속도로가 14.8, 복합이 15.6km/L고요. 시그니처 18인치 기준으로는 도심이 16.9, 고속도로가 15.5, 복합이 16.3입니다. 제가 지금 시승기를 찍는 동안에는 11.9가 나왔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격한 주행도 많이 했고요. 가속을 좀 빠르게 했기 때문에 험하게 타셔도 이 정도 연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들이기가 다 끝나지 않았고 장거리를 잘 다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연비가 낮은데요. 실제로는 복합 주행 연비라든지 도심
혹은 고속도로 연비보다는 정속 주행을 하시면 더 나옵니다. 연비를 보시면 살 때는 조금 하이브리드가 비싸긴 하지만 지금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주유를 하고 나서 66km 주행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 587k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가가 오르는 만큼 내가 좀 연비 주행, 경제성 있는 주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유비를 조금 상쇄시킬 수가 있고요. 연비를 조금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에코모드에서 회생제동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조금 더 배터리를 더 많이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EV 모드,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확실히 연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80인데 엔진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처음 타시는 분들은 차량을 출발시킬 때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속도 구간을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약간은 힘들지만 지금은 엔진을 꺼도 된다라고 차량이 판단을 하면 엔진을 끄고 지금도 계속 EV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구매해서 타고 다니시다 보면 감이 올 겁니다. 이 정도는 엔진이 안 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실제로 엔진은 돌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엔진이 딱 붙을 때 어떠한 충격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끼기가 힘듭니다. 지금 주행 중이다 보니까 외부에 소음도 있고 여기에 딱 묻혀가지고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다음으로는 편의장치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장 박수를 치고 싶은 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EV3에 적용되어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똑같이 적용이 된 거고요. 더 뉴 스포티지에 들어간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특징은 화면에서 나가고 있겠지만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HDA가 작동할 때 주변 차량을 박스 형태가 아닌 차량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을 때 정말 큰 만족감으로 다가오고요. 지금 아직도 제네시스는 주변 차량들을 박스 형태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걸 왜 안 바꾸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더 뉴 스포티지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옵션이나 기본 사양에 적용했으면 그렇게 작동을 한다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눈앞에 거슬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고급 차량들에만 들어갔던 이런 옵션인데 확실히 지금의 속도나 순정 내비게이션 안내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이제 되죠. 근데 이 T맵을 쓰시면 순정만큼은 아니지만 간략한 안내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아래로 내리지 않고 그 다음 방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다 보니까 정면 주시 측면에 있어서 보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안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인데요. 거슬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끌 수도 있고요. 다만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면 차선 변경할 때 두 번째 기둥 있잖아요. B필러 쪽에 옆 차선에 차량이 걸려 있으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작동을 했을 때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여기에 실시간으로 비춰주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 한번 보고 이 화면 한번 보고 차선 변경을 하시면 정말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애프터블로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에어컨을 쓸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차 출고하고 애프터블로우라고 이제 외부에서 제품을 장착을 했었어요. 애프터블로우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없었는데 우리가 에어컨을 막 쓰다가 시동을 바로 끄고 이제 어딜 가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결로가 생기면서 에바포레이터라는 부품에 이제 물이 생기게 되면서 거기에 균이 자라고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막 틀었다가 시동을 딱 끄고 우리가 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에어컨의 부품들을 주요 부품들을 자동으로 말려주는 이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어서 이제 여름에 급하게 뭐 에어컨을 쓰다가 내려도 에어컨 냄새 나는 일이 많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에어컨 필터는 자주 갈아 주셔야 됩니다. 편의 기능 중에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전조등 오토 레벨링 기능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0, 1, 2, 3 돌려가지고 수동으로 전조등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버튼이 있는데 오토 레벨링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천이 넘는데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요게 이제 흔히 우리 닭발이라 그러잖아요. 레버 내려가지고 수동으로 조작하고 레버 올려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약간은 아쉽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이런 음성 인식도 상당히 인식률이 좋기 때문에 순정 내비게이션을 쓰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목적지를 음성으로 검색하는 거 정말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증강연실 내비게이션 지금 보이시죠? 이 버튼을 통해서 실행시킬 수 있는데 이게 빌트인 캠2랑 같이 엮여 있습니다. 옵션으로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옆에는 주행 경로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바닥에 표시돼서 전방 카메라로 표시된 영상 위에 이렇게 쏴주는 겁니다. 지금 햇빛이 굉장히 센데도 불구하고 잘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차선 넘어가면 빨간색으로 잡아주는 것들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방향을 지시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안 쓰거든요. 지금 원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잘 쓰진 않습니다. 근데 개인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쓰실 거면 이렇게 쓰실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고속도로에 들어왔으니까 이 버튼을 눌러서 HDA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올려서 110까지 설정 속도를 맞추고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터치로 방향지시 등을 조작을 하시면 조건이 맞을 때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줘요. 원터치로 방향지시 등을 켜고 핸들을 조작하는 코너에서는 안 됩니다. 되려고 하다가도 잘 안 돼요. 손은 꼭 대고 있으셔야 됩니다.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직선을 바라보게끔 하는 이런 과정까지도 다 마무리를 해준다 라고 보여지고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을 잠깐 떼겠습니다. 그러면 차선을 잘 물고 가운데로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한참을 안 잡고 있다 보면 핸들을 잡으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대주기만 하면 이제 인식을 합니다. 정전식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차량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존까지는 토크 감응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손에 힘을 줘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를 차량이 스티어링 휠을 잡았구나 안 잡았구나를 판단했다면, 이제는 손에 흐르는 전류를 스티어링 휠이 감지를 해서 이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구나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죠. 예전에 토크 감응식이었을 때는 직진을 잘 하고 있고 내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 메시지가 떴었거든요. 근데 흔히 말해 HOD, 정전식으로 잡은 거를 판별하는 기능이 들어가면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핸들 커버 같은 거 씌우시면 안 돼요. 이 HOD가 들어간 차량들은 핸들 커버를 씌우시면 오작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선 핸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순정일 상태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핸들 커버는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HD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는 회생제동 못 씁니다. 스마트 회생제동도 못 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면 꺼져요. 근데 다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HDA를 일시 중지하면 내가 이전에 설정했던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이나 회생제동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더 뉴 스포티지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의 모든 옵션이 들어간 차량을 기준으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시승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을 내고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대로 그냥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다가 나 더 뉴 스포티지 견적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더 뉴 스포티지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견적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조건을 준비한 분들이 여러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릴 거예요. 대차를 통해서 차량을 계약하고 출고하고 출고 인증까지 마치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인 카드네 코일 매트를 개차에서 맞춤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왕에 구매하시는 거 이런 혜택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출고를 했는데 매트 구매하고 싶은데 어디서 사냐? 지금 이 영상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나 고정 댓글에 저희 스마트 스토어로 방문하는 리nk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눌러보시면 코일 매트와 원핀 매트 전부 다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원핀 매트 영상도 곧 올라가겠지만 더 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2열에 고정고리가 생겼습니다. 이전엔 없었는데 이번엔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도 발빠르게 코일 매트와 제가 얼마 전 출시한 원핀 매트 이렇게 더 뉴 스포티지 전용으로 준비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영상도 있거든요. 지금 우측 상단에 카드가 하나 뜰 건데 그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트렁크 매트까지 한 번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트렁크 매트는 원핀 매트보다는 코일 매트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사용성에 있어서 혹은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 요건데요. 저희 카든에서 3세대 헤드레스트가 출시가 됐습니다. 요거 다 수제작으로 만드는 거고, 기존의 2세대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를 뽑아가지고 교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출시한 3세대 프리미엄 헤드레스트는 전부 다 수제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래 순정 상태의 헤드레스트 위에 더 씌우는 요런 제품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량에서 운전을 하시거나 내 몸에 차량 헤드레스트가 맞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C타입 커브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게 차량에 운전을 하실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조수석까지 한 세트 구매하시면 할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레스트 구매 링크도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더 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량을 지원받아서 찍은 거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